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박선영입니다. 65살이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젊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런 나이 든 여자의 이야기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도 아픈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된 건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제 인생의 황혼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잠시 후에 제가 어떻게 인생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련과 기쁨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20대 초반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력을 일삼았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맞으며 살았어요. 그 고통을 딸아이 하나 보고 견뎌냈습니다. 매일 밤 딸이 잠든 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내일은 달라질까? 그가 변할까?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아빠랑 살아요? 무서워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요? 돈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저를 계단에서 밀어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상담사분이 이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겨우 그 지옥에서 빠져나왔죠. 이 순간 여러분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에서 작은 빛을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 작은 빛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밝혀주게 되었는지 보게 될 거예요. 이혼 후엔 딸 하나 키우며 수많은 일을 전전했어요. 공장, 식당, 청소.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손톱이 닳고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일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지 마요. 중학생이 된 딸이 어느 날 울면서 말했어요. 힘들지 않아. 우리 딸 보는 게 엄마의 행복이야.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딸이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딸은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게 제 유일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대구 외곽 재개발 현장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시작한 건 5년 전이에요. 처음엔 잠깐 하다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바카스는 서비스예요. 하루 종일 고생하셨잖아요. 이런 작은 친절로 손님들을 대했어요. 다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오시니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랐거든요. 매일 저녁 공사장 인부들이 찾아와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죠. 그 중에는 항상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시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언제나 혼자였죠. 말수가 적고 표정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를 볼 때마다 왠지 마음이 쓰였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혼자서 조용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 말이에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고 저는 분주히 음식을 나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야, 저 여자 다른 것도 판다더라?
늦게까지 남자들 남겨놓고 뒤쪽으로 같이 들어가더라고. 알지? 그런 거. 건설 현장 반장이라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가 다른 인부에게 하는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아직도 모르냐? 여기 있는 남자들 다 아는데 돈만 있으면 몸도 판다고. 순간 숨이 막혔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이 떨어질 뻔했어요. 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소문을 퍼뜨릴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타인의 명예를 이렇게 쉽게 짓밟을 권리를 주는 걸까요? 그 소문은 마치 독처럼 퍼져나갔어요. 매일 찾아오던 손님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기도 했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억울한 소문에 시달려 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매일 밤 포장마차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베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과 억울함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 구석자리에 항상 앉던 그 남자의 시선이었어요. 그도 이제 저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문이 퍼진 후에도 그 남자는 계속 포장마차를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저를 다르게 대하지는 않았죠. 여전히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시고 갔습니다. 가끔 우리 눈이 마주칠 때면 그는 약간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곤 했어요. 그런 그의 모습이 왠지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근데 왜 항상 혼자서 드세요? 가끔은 같이 일하는 분들과도 어울리는 게 어때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의 대답은 의외로 담백했습니다. 혼자가 편해서요. 사람들 많은 곳은 어색해요. 그 말에 마음이 쓰였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거든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혼자라고 느끼는 그 감정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포장마차의 손님이 다 빠져나가고 그 남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다른 날 같았으면 이제 문 닫을 시간이에요 라고 말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장사 끝나셨으면 오늘은 같이 한잔 하시는 거 어떠세요? 처음엔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풀렸어요. 종이컵 2개를 꺼내 조심스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이런 시간엔 아무도 안 오거든요. 혼자 정리하면서 마시는 술이 제일 쓰더라고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매일 오시는데 이름도 모르고 있었네요. 강진우라고 합니다. 67살이고요. 아, 진우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박선영이에요. 65살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술잔을 몇 번 기울이자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어요. 진우 씨는 참 조용하세요. 몇 번을 오셔도 늘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래도 저는 오실 때마다 반가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 매일 혼자 오냐고 묻지 않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는 5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었고 아들과는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저는 30년 전 이혼했고 딸과는 멀어졌다고 말했죠.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게 신기했어요.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그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저 선영 씨, 사람들이 그러는데 혹시 밤에 다른 일도 하신다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내려놓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쪽도 결국 똑같은 사람이었네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이제 가세요. 문 닫을 시간이에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이미 뒤돌아 설거지를 시작했고 등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그를 더 쳐다보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포장마차를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포장마차 문을 닫았어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요. 사실 척추 디스크가 심해 움직이기 힘든 것은 사실이었지만 더 큰 이유는 그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포장마차는 열지 않았어요. 약봉지들이 수북이 쌓인 집에서 혼자 지내며 생각했죠. 이제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야. 열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우 씨였어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박선영이라는 분 아세요? 60대 중반이고 포장마차.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에 대해 물어보는 그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그는 지친 모습으로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동했어요. 저도 모르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강진우 씨, 그가 뒤돌아보았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선영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걔가 그런 말을 해서 가게 문이 계속 닫혀 있어서 걱정됐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그렇게 진우 씨는 처음으로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방 2개뿐인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는 최대한 깔끔하게 정돈해 두었어요. 다만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약봉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어디 안 좋으세요? 그냥 오래된 병이에요. 며칠 전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가게도 못 열었어요. 차를 마시며 한동안 침묵 속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날 제가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여기서 5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저를 그런 눈으로 봐요. 낮에는 포장마차하고 밤에는 몸 파는 여자. 진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엔 화내고 설명하려고도 했지만 이제는 지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있으니까요. 진우 씨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털어놓았습니다. 이혼하고 딸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빚에 시달릴 때였어요. 포장마차로는 생활비도 빠듯했고요. 그때 단골 손님 중 한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밤에 자기 친구들 모임에 와서 술만 따라주면 돈을 많이 준다고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딸 학비가 밀려서 몇 번 갔어요.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의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나 봐요. 이제는 그런 일 안 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여자로 불리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어떻게 평생의 낙인이 되는지 보셨나요? 가장 힘든 순간에 내린 결정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럼 포장마차는요? 다시 열 생각 있으세요? 계속해야죠. 대출 받아서 차린 가게인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많아요. 몸만 좀 나아지면 다시 시작할 거예요.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우 씨의 시선이 테이블 위 약봉지들로 향했어요. 혹시 그 약은 다 뭐예요? 전 남편한테 맞아서 생긴 후유증이에요. 척추가 안 좋아요. 가끔 심하게 아프면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우울증 약도 있고요. 그날 이후 진우 씨는 매일 제 집에 들렀어요. 장을 보고 약을 타고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차츰 그의 존재가 편안해졌어요. 한 달 후, 제 건강이 좋아지자 포장마차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진우 씨가 함께였어요. 그는 퇴직금으로 작은 마트에서 일하다가 저녁에는 제 포장마차를 도왔어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 날 그가 고백했습니다. 선영 씨,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뛰었어요. 마치 20살 소녀처럼요. 저도요, 진우 씨.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노년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사랑이 찾아올 줄 몰랐어요. 제가 말하자 진우 씨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진우 씨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결국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결혼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겐 충분했어요. 이제 매일 아침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때 우리의 행복을 시험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진우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재호,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소문이 사실이에요? 지금 어떤 여자랑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진우 씨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재호야, 내 엄마가 하늘로 떠난 지도 5년이 넘었다. 내가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니? 하지만 아버지, 그 여자 소문이 안 좋은 여자라면서요. 이웃 어르신한테 다 들었어요. 그러고도 엄마 무덤 앞에서 얼굴 들 수 있겠어요? 진우 씨는 화가 났어요. 선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야. 너도 만나보면 알 거다. 만날 생각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겠다면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는 끊겼어요. 진우 씨는 저에게 다 말해주었고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과 단절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겠지만 그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우 씨, 아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저 때문에. 괜찮아요. 언젠가 재호도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 후 진우 씨가 마트 일을 하는 사이 재호가 찾아왔어요. 박선영 씨가 당신이죠? 아버지를 내버려 두세요. 당신 같은 여자랑 살게 놔둘 수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진우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그도 저를 사랑해요. 우리가 행복하단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행복? 웃기지 마세요. 아버지는 외로워서 잠깐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곧 정신 차리실 겁니다. 진우 씨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재호가 또 찾아왔어요. 둘 사이에 격한 언쟁이 오갔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와 헤어지면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서울로 오세요. 내 마음은 이미 정했다. 선영 씨는 내게 새 삶을 주었어. 너는 선영 씨를 모르잖아. 몰라도 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데 뭘 더 알아야 하죠? 몸 파는 여자랑. 입 다물어.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진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재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 여자가 엄마보다 중요해요? 선영 씨와 엄마를 비교하지 마라. 둘 다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선택하세요. 그 여자예요. 저예요. 재호야, 왜 꼭 선택을 강요하니? 둘 다 내 가족이 될 수 있잖아. 불가능합니다. 전 그런 여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엄마에 대한 배신이라고요. 결국 진우 씨는 말했어요. 그럼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내 선택도 존중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래요. 이제 끝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닙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진우 씨의 가슴에도 무언가 닫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진우 씨는 모든 일을 저에게 털어놓았어요. 진우 씨, 저 때문에 아들과 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선택이니까요. 언젠가 재호도 이해할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사랑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따가웠어요. 진우 씨가 마트에서 일할 때도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동네 어르신들은 노골적으로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점점 집에만 머물렀어요. 진우 씨,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시선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선영 씨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진우 씨에게 결혼 청첩장이 왔어요. 제5의 결혼식이었죠. 봉투에는 진우 씨의 이름만 적혀 있었고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가세요. 아들 결혼식인데 꼭 가셔야죠. 제가 말했지만 진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선영 씨와 함께 갈 수 없다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우리는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로서 축복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진우 씨의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결국 우리는 결심했어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로요. 진우 씨, 우리 강원도 바닷가 마을로 가요. 제가 젊을 때 한 번 타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거기서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살아요. 진우 씨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그의 퇴직금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쳐 작은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 낯선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새 출발을 했어요. 이사한 지 6개월, 우리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매일 바다를 산책하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제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아무도 우리의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 그저 평범한 노부부로 살 수 있었죠. 해질녘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물었어요. 진우 씨, 후회 안 하세요? 저 때문에 아들과도 멀어지고. 전혀요. 이렇게 행복한데 무슨 후회를 해요? 우리 앞으로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우리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진우 씨, 뭔가 생각이 많아 보여요.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재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라면 결혼식 이후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그의 아들 말이잖아요. 정말요?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 곧 아기가 태어날 거래요. 제가 할아버지가 된대요. 진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표정에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선영 씨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린 것 같아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진우 씨가 가족과 화해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여전히 그 화해의 걸림돌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진우 씨, 만약 아들과 화해하려면 저와 헤어져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진우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언젠가 재호도 선영 씨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예요. 제5의 아들, 진우 씨의 첫 손자가 태어난 지 3개월 후였어요. 어느 날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제5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작은 아기가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진우 씨도 놀란 얼굴로 문간에 서 있었죠. 아버지, 이분이 박선영 씨시죠? 제5가 어색하게 물었어요. 그래, 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제5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집 거실에서 우리 네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아기만 고요한 숨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선영 씨,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제 아들이 저에게 반기를 들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다면 그때 저는 어떻게 할까? 재호의 아내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계속 말했어요. 사람은 가족이 필요하니까요. 재호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 씨, 아버지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저는 오랫동안 엄마에 대한 기억만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제게 내밀었어요. 우리 아들 진호예요.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할머니라는 단어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그 작은 생명체가 제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재호야. 진우 씨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두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어색함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재호와 그의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을 방문했고 추석과 설날에는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진호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진우 씨를 할부지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이 작은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있었죠. 재호의 아내 미라는 저와 특별한 우정을 쌓아갔어요. 그녀는 요리를 배우고 싶어 했고 저는 기꺼이 제 비법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미란이 처음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느 날 진우 씨가 제안했어요. 우리 이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떨까요? 늦었지만 가족들 앞에서 서로의 약속을 하고 싶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지금요? 이 나이에? 왜 안 돼요? 우리 사랑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깊고 단단하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바닷가 작은 교회에서 재호 가족과 몇몇의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요. 진우 씨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어요. 늦게 찾은 행복이지만 남은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대답했어요. 제 인생의 황혼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편견에 맞섰던 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은 때로는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지켜야 할 만큼 소중합니다. 가족의 반대와 세상의 편견마저도 뛰어넘을 용기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그 용기를 냈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와 용기로 전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늦게 찾아온 행복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 행복을 꼭 붙잡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